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죠. 주식의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주주에게 돌아갈 그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을 하게 되면 주식을 보유를 덜 하게 되고, 주식에 보유를 하지 않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는 뜻이고,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는 것은 주가의 약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가의 약세는 결국은 전반적인 종합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딱 토론이 끝난 이후부터, 토론이 아까 11시 48분인가에 끝났거든요. 이 시간대부터 해서 지금 야금야금 잡혀먹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11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늦게 찍은 것은 앞서서 오전 10시부터 해리슨과 트럼프 후보의 토론회가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들 좀 보고, 해당 내용도 좀 보고, 주가의 움직임도 좀 보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은 늦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지금 봐서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방향성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향성은 언급드리지 않겠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썩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오늘 저녁까지, 정확히 말해서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이고요. 이로 인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은 어떻게 끝이 났는지, 또 오늘장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23% 92포인트가 하락한 473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빠졌구나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장중에 낙폭을 상당히 좀 키웠었습니다. 400포인트를 넘게 조정을 받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장 중반부부터 장 후반부 마감까지 끌어올리면서 낙폭을 최소화시키면서 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원래 기조적으로 좀 버텨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흐름이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관심있게 봤던 것은 나스닥과 S&P 500인데요. S&P 500도 아랫꼬리, 나스닥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다우지수와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0.84%가 상승했고 S&P 500은 0.45%가 상승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주가가 더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키맞추기 동작이다. 다우지수가 일부 조정을 받았고 S&P,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낙폭에 따른 시장 조정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지금 이 동작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우지수가 현재 와서 0.23%의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나스닥 주가만 비교해 드릴게요. 나스닥 주가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9월 6일날 기점으로 보시면 1%가 빠질 때 나스닥 주가가 2.55%가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때는 똑같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어저께는 0.23, 0.84예요. 갭이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덧셈을 하시면 2%거든요. 마이너스 2.55니까 현재 3일 동안 조정받은 게 마이너스 0.55%가 되잖아요. 근데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1.24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1.2%를 반등했으니까 0.04를 조정받았어요. 0.04. 마이너스 0.04를 조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우지수가 덜 빠지긴 했지만 벌어져 있던 괴리를 맞추는 동작인데, 제가 이거는 누누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어떻게든 무슨 수가 생기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저 지수는 어떻게 된다? 홍패합된다. 한번 만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만났습니다. 결국 만났고, 대신 아직 전체적인 이격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나스닥이 조금 후퇴해 있는 상태예요. 약간 후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더 회복을 해줄런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지금 해리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다른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라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정도 지식이 없습니다. 여튼 해리스인데 대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해리스 쪽에서 법인세 인상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양상을 보면 트럼프가 살짝 밀렸다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 기조를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세 인상이 실효성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부담감이 뭐 한참 뒤에 이야기겠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작용 중에 있긴 한데 주가 자체가 다행스럽게 하락 브레이크는 잡은 것 같아요. 하락 브레이크는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제가 지금 어제 새벽 3시까지 매매했어요. 새벽 3시까지 매매해서 어제 결국은 이제 최고점에서 익절을 겨우겨우 끝내서 판을 뒤집어 놓고 끝냈는데 이 마지막 파동을 먹기 전까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수수료가 당일날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어제 매매를 얼마 많이 했는지 알겠죠? 어제 매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0만원 수수료를 찍혔으니까 평상시에 2만원, 3만원 수수료 찍는 사람인데 10만원 수수료 찍었으니까 매매를 얼마나 했는지 감이 오시죠? 어제 겨우 우여곡절 끝에 피니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저도 어제 좀 어려웠던 게 흐름 자체는 다 잡았는데 이 중간중간에 힙소 속김수 과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뺏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지만 여하튼 대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길을 잡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린 건 뭐냐면 대세를 따라갔다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세를 따라갔다. 흐름을 따라갔다. 흐름을 내가 따라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상승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을 다 잡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차적인 저점은 일단 탈환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금 약간 득세 때문에 주가가 조금 출렁이고 있는 과정은 조금 불편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하나 지나가서 오늘 좀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CPI가 있습니다. CPI가 있어요. 참 보고 싶지 않은 이게 참 불편한 제가 오늘 이전에 매매를 무조건 끝낼 생각입니다. 최대한 이전에 무조건 매매를 끝내볼 생각인데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오늘 같은 경우가 거의 전쟁터의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오늘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했으니까 미국 시장은 밤이잖아요.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이 지금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이 지표가 열릴 때쯤 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거래를 준비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쵸? 근데 거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래를 할 때 저 부분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벤트 이 두 개가 이제 중첩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상당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장도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제장이 왜 어렵냐? 방향을 너무나 많이 꺾어요. 큰 추세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아침에 사놓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나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엄청나게 지저분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뭐 꺾기를 몇 번 했느냐? 자 보면 흘러가다가 가다가 이 정도는 뭐 흐름이니까. 근데 쫙 갔어? 확 꺾었어. 가다가 또 꺾어. 다시 가고 꺾고 가고 꺾고 가고 꺾고 가고 꺾고 가고 꺾다가 결국 이제 본질적인 방향으로 터졌는데 또 그것마저도 꺾였어요.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다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인플레에 대한 데이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긴장도를 많이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긴장도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클로징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어제장을 같이 라이브로 그 시간까지 본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어제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최근 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계속 드리는 게 뭐죠? 현물입니다. 현물인데 현물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반등은 반등이 아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모멘텀으로 잠깐 급락 급등은 할 수 있지만 현물이 따라붙는 상태에서의 급등락은 진짜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끝내 이겨내면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터줏대감 역할을 잘하셔서 장중에 좀 혼조세는 있었습니다만 4%대 가까운 상승률 유지해줬고 브로드컴도 버텨내줬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버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버텼고 특히나 애플이 가진금 때문에 좀 데미지를 먹을 걸로 보였던 애플이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그래도 선방을 해서 잘 유지해줬다. 이제 현물이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이 브레이킹이 잡혔기 때문에 그간 이 구간들에서 현물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지 기반층이 약했었거든요. 근데 현물이 좀 흔히 말해서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트렌드를 돌린 현재 시점이 나름대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제목이 뭐였어요? 저희 영상의 제목이 다른 제목이 아니고 아래 꼬리를 단 애플, 강력한 지지라인의 엔비디아가 어제 저희 영상의 제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적절하게 잘 유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한 번 더 고점 테스트를 보는 구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리스의 뭐라고 할까? 특세, 강세 이 부분이 좀 부담이긴 해요. 주식 비친화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법인세를 건드렸다라는 측면이 전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 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낮은 레벨에 있으면 저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경기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법인세 얘기 나오면 또는 소비세 얘기, 부가세 이야기 나오고 하면 전쟁 납니다. 전쟁.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지금 성장 가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만 지금 생각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으니까 법인에서 돈 좀 받아내겠다 해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세금이 높아지면 주식의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주주에게 돌아갈 그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을 하게 되면 주식을 보유를 덜 하게 되고 주식의 보유를 하지 않게 되면 매도를 하게 돼 있고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는 뜻이고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는 것은 주가의 약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가의 약세는 결국은 전반적인 종합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딱 토론이 끝난 이후부터 토론이 아까 11시 48분인가에 끝났거든요. 이 시간대부터 해서 지금 야금야금 잡혀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정치적 모멘텀으로 빠지는 거라 좀 어중간해요. 왜냐면 제가 어제 했던 자료를 그냥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제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 자리인데 지금 요게 여기입니다. 요 자리 딱 여기 고점 뚫기 전인데 제가 이제 목표를 얼마를 잡았냐면 18833에서 익절했어요. 18833에서 3시 잘라 익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고점이 넘어가는 걸 그렸잖아요. 보통 고점 넘어가는 걸 잘 못 그리죠.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제가 그 자리를 2시간을 노렸다가 2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뚫어서 잡아 먹었는데 이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대칭 구조를 짜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조정을 주고 급반전을 주고 있지만 현물이 텐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가져가면 고점을 뚫어주지 않겠냐. 근데 이 구간의 저항층을 잘 만들고 올라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위치가 18764잖아요. 18764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딱 요 레벨이죠. 근데 여기가 어제 어제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새벽에 엄청나게 빡셌던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그 빡셌던 자리를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시세를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모멘텀 발로 좀 깨지고 있어요. 모멘텀의 영향으로 좀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지면 저는 10중 8구 저는 매수 잡습니다. 저는 오늘 매수 잡을 생각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매수를 잡을 건데 사실 이렇게 매물층들을 건드려내고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얘가 직전에 고점이었고 이 자리에서 빠졌다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을 뚫을 때 저점에서 끌어올릴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를 건들기 시작하니까 저처럼 어제 팔아먹은 사람도 있지만 메이저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메이저들은 짜증이 나겠죠. 아이씨 내가 어제 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대회 이벤트 때문에 확 흔들리네 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악성 매물을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악성 매물을. 그러면 이제 짜증나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분위기가 묘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아니면 저는 저가 매수로 대응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저희 생각이 그렇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 좀 변화를 줘야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총 정리는 주가가 다행스럽게 저점에서의 지지층을 확보한 것 같다. 그리고 믿을 것은 모멘텀이 아니고 현물이었는데 현물이 그래도 버티는 것 같다. 자, 오늘이 마지막 분수령이다. 인플레에 관련된 데이터, 주가는 돌려놓은 상태. 이 추세를 살릴 것인지 그대로 깨질 것인지 오늘 결판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오늘 잘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좋아요와 구독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통해서 시황 브리핑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부에 있는 내용에 접속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 기회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항 송 대표였습니다.